대우조선 하도급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이 1,400억 원 넘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대기업 갑질 고소 1호 사건입니다. 조선업계 하도급 대책위원회는 대기업 갑질이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계 전체에 만연한 문제라며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법원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노동부가 정몽구 회장 비서실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엔진 결함 은폐 혐의로 현대 기아차 법인 등을 기소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적시된 정몽구 회장에 대해선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없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도급 업체들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을 특가법상 사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공정경쟁 위반 사건 엄정 수사를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에서 접수된 이른바 대기업 갑질 1호 고소 사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은 방대한 조선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즉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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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조선해양 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애초 예산 부족 등으로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줄 의사나 역량이 없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 대우조선해양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15개 회사가 대우해양조선으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 금액은 모두 1,484억 원. 이 때문에 여러 하도급 회사들이 부도가 났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법 행위 책임자들을 형사 고소하여 불법 행위를 엄단하길 바라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가 있다. 이들은 또 하도급 업체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우조선해양 측이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공정위 신고에 대비해 자체 조사를 해보니 예상 과징금 교부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자 이를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나아가 조선업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후려치기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각종 갑질과 부조리한 관행은 대우조선해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 모두 사정은 비슷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지칭해서 조선업계 비리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든 우리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님께서 3사 현대 대우 삼성을 어떤 형태든 완벽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번 기회에 대기업의 어떤 윤석열 총장은 지난 목요일 취임사에서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화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제의 본질이라며 대기업 비리와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에 대한 압박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호의 사정 칼끝이 조선산업 기업들을 향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검찰 고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이제 뭔가 작업을 하려면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 공정에 들어가는 선계약 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그러나 조선업계에서는 이런 상식이 안 통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네.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선작업 후계약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다소 통상의 경우와 다르긴 하지만 추후에라도 계약서를 체결했으면은 계약서대로 뭐 대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그럴 것도 네. 같은데 그게 또 이제 갑을 관계상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네. 하도급 대금으로 얼마를 받겠다고 확정이 안 되면 네. 일단 이제 작업부터 착수를 하고 착수한 입장에서는 이제 원청인 대우조선 해양에서 네. 이제 작업 대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이제 주는 대로 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 건데요. 네. 이제 그렇다고 발을 빼고 철수하기에는 이제 그동안 들인 노력이나 뭐 네. 비용 또 시간이 있는데 이제 빈손으로 나올 수도 없고 네. 결국 이제 늪에 빠진 듯 이제 서서히 이제 대우조선 해양에 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조선이 계약서를 작업 착수 전에 이제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1,817건에 달한다는 게 이 하도급 대책의 주장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관행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이 될 수가 있었나요? 뭐 검찰 수사 같은 게 그동안 전혀 없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4월에 부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대우조선해양의 이 불공정 이제 하도급 행위를 밝혀내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었고요. 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별도로 이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도급 미지급 피해 금액만 1,484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이 네. 과징금 108억 원 부과는 조금 세발을 피고 네. 대우조선은 그나마도 불복을 해서 이 집행정지 신청과 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통영지청 수사도 이제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공정거래 최정예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에서 수사를 해달라는 게 오늘 대책의 고소장 접수 취지인데요. 네. 네, 이런 대우조선 해양의 이 불법 행위로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이제 줄도산을 하는 등 네.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좀 엄벌에 처해달라 하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를 맡을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있었던 취임식에서 네. 기업 갑질 근절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우조선의 이 하도급 갑질이 이제 공정거래 위반 1호 고소 사건이라는 좀 상징성도 있고요. 네. 또 불법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만큼 부서 배당 여부를 떠나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에는 별 네. 이견이 없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아무튼 그게 뭐가 됐든 갑질은 좀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오후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기자회견문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정몽구 회장의 비서실인가라며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던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법원 판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이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가 불법 파견을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네. 이제 최 씨가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사내하청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네.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었는데요. 네. 이 판결 이후에 법원은 지난 9년간 현대 기아차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네. 일관된 판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네. 키를 쥔 고용노동부가 그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뭐 고용노동부가 뭘 어떻게 하고 있게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건가요?
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는 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진정 사건에서 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9,234개 모든 공정에 대해서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듬해 기아차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최병승 씨 등 현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 제기도 노동부 이 같은 판정이 힘입어서 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2년 이상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니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자 네. 고용노동부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성토입니다. 네. 뭐 노동부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 뭘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제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일에 네. 현대 기아차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때 나온 권고 결정 사항의 핵심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 현대 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에 당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그러겠다라고 해놓고 노동부는 1년이 지나도록 지난 2004년 노동부 현대 기아차 불법 파견 판정을 기준으로 하면 15년째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부가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네. 법원 판결 취지와 위원회 결정대로 노동부가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상당수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 이제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입니다. 네. 법원 판결 취지는 2년 이상 파견 근로를 불법 파견이니까 이제 불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현대 기아차 사측은 이런 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네. 그동안의 근속기간과 이제 밀린 임금 문제 등은 그대로 두고 네. 특별 채용이라는 명목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이들은 노동부 스스로의 판정과 법원 판결 그리고 행정개혁위 권고 결정 사항대로 이제 현대 기아차 불법 파견 전체 공정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이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뭐 고용노동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게 참 입장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네. 이제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 내일 얘기하자는 게 고용노동부의 답변 아닌 답변이었습니다. 뭐 노동부는 정몽구 회장의 비서실인가는 뭐 기자회견 제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기아차 관련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23일 현대 기아차 법인과 이 회사 전 품질 담당 부회장과 본부장, 전략실장 등 핵심 임원들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현대 기아차가 만든 세타2 GDI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대차와 기아차 법인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 사건이 일부 임원의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은 지난 2010년부터 그랜저와 소나타, K5, K7 등 현대기아차 주력 자동차에 장착되었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불명확한 리콜 요건과 규정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아쉬움과는 별개로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리콜에 대한 현대차의 미국과 한국에서의 너무도 다른 잣대와 행보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지난 2015년 9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주행 중 꺼짐이나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차량 47만 대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2017년 3월에도 다시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 119만 대를 추가 리콜합니다. 반면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리콜 요구에 현대차는 엔진엔 문제가 없다며 냉정하게 리콜을 거부하다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서야 마지못해 리콜에 나섰습니다.
언제까지 한국 소비자를 봉 취급할 거냐는 식의 비난과 이른바 흉기차라는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져도 딱히 반박할 입장이 못돼 보입니다. 결국 YMCA가 같은 해 4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5월 국토교통부도 현대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이에 2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대기아차 법인과 관련된 전 고위 임원들에 대한 기소에 이르렀지만 이것도 뭔가 뒷맛이 개운하진 않습니다. 애초 YMCA가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아무런 소환 조사도 없이 검찰의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나 실체가 없으면 모르되 현대기아차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기소했음에도 오너이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정몽구 회장을 조사도 안 하고 기소 중지한 검찰의 처분.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대차 측에서 건강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자료를 제출했고 자료 검토 결과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정몽구 회장은 그러나 지난 5월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관련해서는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총수 지정 관련 현대차가 제출한 정몽구 회장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관련 서류들엔 정 회장 서명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라는 글로벌 그룹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판단력과 건강은 있지만 검찰 조사를 받을 만한 건강은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오묘한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 공정위와 검찰에 제출한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법률방송 질의의 현대차 관계자는 글쎄요 라며 상황에 따라서 판단했지 않겠냐는 알듯 모를 듯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과 비난, 시민단체 고발과 이윽고 국토교통부의 검찰 수사 의뢰.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회장님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르긴 몰라도 현대기아차 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아무튼 현대기아차나 정몽구 회장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의도한 대로 된 모양새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말고 정몽구 회장의 진짜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7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